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화폐상 습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습진은 다양한 질환을 다 포괄하고 있죠. 화폐상 습진, 환포진, 주부 습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울체성 피부염 다 습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동전 모양의 염증을 보이는 그러한 질환을 화폐상 습진이라고 그러죠. 자, 왜 동전 모양의 염증이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이해한다라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화폐상 습진의 어떤 발생 기전이라든지 치료 원칙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폐상 습진은 하나의 질환이고 피부 질환이죠.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소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인데,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그러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찾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태어났을 때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 내 몸은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서히 심부 온도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부 온도가 빨리 내려가면 빨리 내려갈수록 이 수명이 단축하는 거고요. 서서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의 하나의 최종의 목표를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만이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심부 온도란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피부 온도와 심부 온도는 서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사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을 유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폐상 습진이 생긴 이유는 피부의 온도가 상승된 질환입니다.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현상이 다 나타나니까요. 자, 그런데 피부의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왜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느냐? 바로 그것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화폐상 습진이 생겼다라는 게 저 한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 생리적인 변화가 잠시 일어날 뿐인데, 심부 온도가 장기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떠한 생리,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바로 염증이고요. 염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피부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끔거림, 화끈거림,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거든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돌연 변이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등이 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모공 다침 현상이 생깁니다. 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내 몸 밖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열이 쏠리는 곳으로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고 표면 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긁고 나면 왜 시원한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왜 저녁이 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까? 생리 전후에는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까? 바로 신본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가 생깁니다.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상체, 등, 얼굴, 두피 쪽에서 땀이 많이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무한증이나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전 모양의 염증은 왜 생긴다? 그렇다면 열 에너지의 방출하는 형태의 모양이다.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의 온도가 상승되는데 그 지점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증이 되는데 그 염증 부위의 열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동전 모양도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전 모양이 중요하냐, 네모가 중요하냐, 다이아몬드형이 중요하느냐가 아니고 왜 염증이 발생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폐상 섭진의 대표적인 증상 한 5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동전 모양의 염증이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포, 농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본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모공이 닫혀서 화폐상 습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수포, 농포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 결과 조직의 변형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한 가려움증은 바로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가려움증이 생길까요? 왜 구진 농포가 생길까요? 수포가 왜 생길까요? 다 질문을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분석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점이나 구진. 자, 홍반에 반점이 생깁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구진은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표면 장력에 약하죠. 자, 회면화와 부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 성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형태가 바로 회면화와 부종인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모든 병을 쉽게 이해할 때만 왜 병이 발생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원칙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면 장력과의 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X축은 온도고 Y축은 표면 장력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피부입니다. 피부에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공간,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다양한 구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이러한 조직의 융기성의, 청식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 인체도 이제는 단지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지 말고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을 동시에 적용해 가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폐상 섭진에서의 구진, 농포 등은 피부 표면에서의 온도 상승에 의한 표면 장력의 약화로 생긴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폐상 섭진의 발생 기전 한번 총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질환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세포에 손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의 손상은 왜 생긴다?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자,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이온, 수술, 환경, 여건,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되고요. 바로 그때 세포 내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깁니다. ATP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하나의 원초적인 물질이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의 생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죠.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때 모공이 다친다. 어디에서부터?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현상,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편에서는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은 먹고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그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 되는 거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전 모양의 다양한 염증과 조직의 변형인 구진, 소수포, 발진 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화폐상 섭진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그럼 화폐상 섭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바로 이 발생 기전을 역순으로 따라가게 되면 치료의 원칙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고요.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열 에너지가 분산 방출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염증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기 때문에 열에 의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열이 골고루 분산되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세포의 손상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화폐상 섭진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화폐상 섭진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3대 치료 원칙을 말씀드리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온도를 낮출 때만이 염증이 치료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를 시켜버리면 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은 드라마틱하게 진정되고 완화되는 거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더 닫혀버립니다. 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나 열 쏠림 현상이 생길 때는 염증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폐상 섭진은 좀처럼 낫지 않고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 온도는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킬 때 피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그리고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전반적인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화폐상 섭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내 몸을 만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심부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이 화폐상 섭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파란 해독지제를 써서 하나의 그 약재들을 복합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피레토탕이나 피레토환으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우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은 전신으로 속의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을 없애주게 됩니다.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염증이 치료되고요. 또 전신으로 열 에너지가 분산됨으로 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 몸 전체의 열 에너지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항시 강조합니다. 병불내적 형임야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황제내경에 병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병이 오지 않을 때만이 형체가 바로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거나 병약하거나 하면은 또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뒤틀리거나 형체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만이 신체가 똑바로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단지 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치료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폐상 섭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